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6절 무권 대리가 나오죠. 이 부분 공부하실 때 주의할 게 좀 있어요. 어떤 게 주의하시냐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좀 깊이 있게 공부하시려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인중개사민법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엽적이고 뭔가 판례를 굉장히 많이 알아야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부분은 기본적인 것만 하시면 돼요. 쉬운 부분을 오히려 깊이 있게 공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려운 부분은 기본적인 것만 내더라도 우리 수험생분들이 뭐 하시냐면 틀려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굳이 어렵게 깊이 있게 이렇게 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쉬운 부분은 깊이 있게 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예요? 틀려주시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까다롭다. 그러니까는 깊이 있게 뭔가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 틀을 완성하시려고 뭐 하셔야 되냐면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본적인 틀을 잡아 드릴 건데 먼저 틀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숙지하시고 이해하시고 나서 교재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이제 지엽적인 것들을 좀 몇 가지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적 틀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틀을 한번 잡아보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토지를. 근데 갑의 땅을 을이 지 것도 아니면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병과 매매 계약을 했다. 누가요? 을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을이 어떻게 갑의 땅을 팔아먹는가 요 문제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을이 병한테 야, 이 땅 내 땅이야. 갑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내 거야.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갑게 맞아. 근데 내가 대리인이야.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팔아먹던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딱히 떠오르진 않네.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을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요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뭐가 되는 거죠? 유권 대리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요게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무권 대리란 대리인이라고 현명은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뭐예요? 무권 대리죠. 그죠? 따라서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뭘 해야 되냐면 현명을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사항이에요. 우리 교재 좌측 하단에 보시면 서설을 볼까요? 서설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무권 대리라 함은 대리권이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무슨 말이냐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은 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하지 않고요,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었으면 이건 그냥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뭐가 되냐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그러냐면 동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물권법 총론 시간에 선의취득이라고 해서 다루게 되고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계약법 매매에서 담보 책임이란 부분으로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현명이 있어야 되고, 현명이 없이 자신의 것이라고 해서 팔아먹었으면 그냥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뭐가 되는 거죠?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된다는 거 머릿속에 꼭 숙지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죠. 을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실제로 을에게 뭐가 없냐면 대리권이 없어요. 그러면
요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했더라도 요 매매 계약 효과가 갑에게 발생하진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요 을과 병 간의 매매가 갑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대리권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런데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요 무권 대리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와 그 다음에 표현 대리로 나뉘게 됩니다. 일단 둘 다 무권 대리라는 점은 같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가장 중요한 차이점 뭐냐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면 이걸 우리가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표현 대리가 되는 거죠. 뭐가 원칙일까요? 협의의 무권 대리가 원칙이겠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을과 병 간의 매매가 갑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기본적으로 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병은 갑에게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을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협의 무권 대리가 원칙인데 무슨 책임을 부담하냐면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죠. 자, 을이 대리인이라고 현명했는데 을에게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다면 병은 을한테 가가지고 야 임마 너 대리권도 없이 왜 대리권이 있다고 구라쳤어 자식아. 갑한테 사서라도 넘겨줘. 이게 뭐예요? 이행의 청구인 거죠. 그죠? 만약에 병이 을을 만났더니 뭐 이놈이 해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차라리 그냥 바로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본인에게 특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무권 대리가 뭐죠? 표현 대리잖아요. 그럼 요거는 예외적인 것이니까 본인이 책임을 질 만한 뭐가 필요한 거죠? 특별한 사유가 필요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이런 말을 쓰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안 줬어요. 그럼 을에게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죠. 근데 갑이 병한테 을이 내 대리냐라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유는 권한을 넘은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을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병에게 뭐 했냐면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을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지 팔 수는 없는 거니까 요 매매에 대해서는 뭐가 없는 거죠? 대리권이 없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계기를 누가 부여했냐면 갑 본인이 부여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게 뭐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리권 소멸유의 표현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을이 그동안 대리권이 있어서 병이 을과 거래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을에게 대리권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갑은 병에게 이제부터 을은 내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바람에 병이 여전히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거래를 했다면 누가요? 본인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유의 표현들이가 되는 거죠. 자, 이게 기본 틀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대리권이 없는데도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서 대리행위를 하면 이게 뭐죠? 무권대리인데,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을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협의의 무권대리가 되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지만 특별히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왜요? 본인이 책임질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게 뭐죠? 표현들인데 그 사유는 총 3가지죠. 첫째,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고요. 또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해요? 넘었어요. 이게 뭐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고요. 또 있던 대리권이 뭐가 됐어요? 소멸됐어요.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들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어야 본인이 특별히 책임을 지는 뭐가 되죠? 표현 대리가 된다. 여기까지가 기본적 틀이고요. 최근에 시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이 현명을 해야 무권 대리가 된다는 점하고, 표현 대리도 뭐의 일종이죠? 무권 대리의 일종이라는 거. 이 2가지 부분을 아주 잘 내고 있으니까 좀 생각해 보시고 틀을 좀 완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115페이지 보시면 무엇부터 나오죠? 협의의 무권 대리부터 나오는 거죠. 왜요? 협의의 무권 대리가 무권 대리의 뭐이기 때문에? 원칙적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가 보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갑이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를요, 을에게, 을이 집 것도 아니고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가지고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을 우리가 뭐죠? 무권 대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 갑에게는 그 효과를 주장할 수가 없고요. 결국은 요 무권 대리를 한 을에게 뭘 하냐면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무권 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답이 나왔고요. 다시 말하면 을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병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다만 요 무권 대리인에게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되냐면 행위 능력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을이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미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면 병은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효과예요. 다시 말하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굳이 을과 병 간의 그 매매에 대해서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병은 그냥 강 건너 물구경이죠. 불구경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자식들이 왜 내 땅 가지고 지들이 싸움박질이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큰 원칙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갑에게 신경 쓸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한 1억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을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병과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하면 이때 갑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웬 떡인가 싶어서 신경이 쓰이고요. 신경이 쓰이면 갑이 병한테 전화하겠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땅 주인이거든요. 뭘 할 수 있는 거죠?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추후에 인정하면 추인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고요. 그러면 병원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서 요 상대방의 법적 주의가 불안정하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병에게 추인하면 갑한테 가서 이행해달라고 요구하면 되고요. 추인을 안 한다면 누구한테요? 을한테 가서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데 갑이 추인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 주지 않고 있다면 속된 말로 병은 누구한테 가서 지랄 거래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 있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에게 두 가지를 인정합니다. 첫째, 최고 독촉할 수가 있습니다. 뭘 독촉하냐면 추인 여부겠죠. 네가 추인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안 해줘서 내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빨리 추인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다오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가 있는데 그 최고 기간 내에 갑이 말을 씹어요. 다시 말하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이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 최고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다는 점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기다리고 번거롭다면 아예 없던 거로 하자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데 철회라는 것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발생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갑에게 언제 효과가 발생하냐면 갑이 추인하게 되면 효과가 발생하니까 결국 철회는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면서 병과 계약을 했다면 굳이 불안정한 상태를 자초한 것이니까 철회권을 인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할 수가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에 관한 기본적인 또 뭐가 되는 거죠? 틀이 되고요. 교재 우측에 보시면 115페이지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의의가 나와 있고요. 2번 계약의 무권 대리에서 1. 본인에 대한 효과에서 뭐부터 나옵니까? 추인부터 나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에게 일단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본인이 마음에 든다면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된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가 있는데 기억, 추인의 성질에서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해요. 물론 갑이 을과 병 간의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서 추인하고자 할 때 병이나 을에게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뭐가 돼요? 형성권이 되고요. 니은번 추인의 방법 따라서 동의나 승낙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게 되는데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 뭐 큰 의미는 없고 디귿번 추인의 상대방이 나옵니다. 누구한테 추인할 것인가 문제예요. 기본적으로는 병에게 해야 되겠죠.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죠? 근데 우리 민법은 추인의 상대방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추인은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해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추인의 상대방은 뭐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다시 한번요. 추인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거 가능합니다.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해요. 무슨 소리냐? 자, 읽어봅니다. 추인 전까지만 뭐 할 수 있냐면 처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본인이 이미 추인했다면 병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 추인을 병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을에게 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은 여전히 뭐 하는 것이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요.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습니다.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어요.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인에 추인한 경우의 병은 추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여전히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리을 번 추인의 효과 소급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시로 소급해서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측의 상단의 2번 본인이 추인을 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인을 뭐 할 수 있냐면 거절할 수도 있어요. 판례는 뭐냐면 요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묵시적 추인이 뭐냐?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것이 뭐예요? 묵시적 추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냅두는 거는 이거는 추인이 아닌 거예요.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병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이행을 받거나 이행을 하거나 이행과 관련된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뭐가 되냐면 묵시적 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 추인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는 결국 뭐냐면 이행과 관련된 행위를 누가요? 본인 스스로 한 경우를 말하고요. 2번 추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장시간 냅두는 거, 아무거 안 하는 것만으로는 뭐예요? 추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런 의미니까 좀 읽어보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무권 대리의 상속 문제가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의 땅을 팔아먹었는데요. 갑이 을의 아버지고 을이 갑의 아들인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이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상속이 이루어져요.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뭐가 되냐면 상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을은 원래는 무권 대리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뭐이기도 하냐면 본인이기도 한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을이 본인의 법적 주의에서 추인을 못하겠다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 가능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할 수도 없고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신의성실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반원의 원칙은 뭐냐면요.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는 거죠. 뭐가요? 반대되는 행위.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우리 법대생끼리는 화장실 원칙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이게 뭐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말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을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분명히 뭐 하겠다고 했어요? 팔겠다고 했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돼요. 이게 뭐라고요? 금반원의 원칙인 거죠. 이해되시죠?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게 뭐냐면 기억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 니은번
본인이 무권대리를 상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을이 아버지고 갑이 아들인 경우.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미성년자도 아닌 아들의 땅을 팔아먹은 경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니까 을에서 갑으로 이제 갑은 본인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하냐면 무권 대리인이기도 한 거죠. 이해되시죠? 이때 본인의 법적주의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인 거죠. 왜요? 갑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도 팔겠다고 한 바가 없죠.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반대되는 언행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핵심적인 것만 기억하자고요. 기억,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뭐 했어요? 상속을 했다면 신우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더 이상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고요. 니은번,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법적지위를 상속한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갑이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도 팔겠다고 말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죠? 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상대방에 대한 효과 해가지고 1번 채구권 나오고 우측 상단에 뭐가 나오죠? 철회권이 나오죠. 간단합니다. 채고, 상대방은 채고할 수 있습니다. 뭘요? 추인 여부를.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 하는 것으로 돼요? 추인을 거절한 것이 되고요. 선의의 상대방도 악의의 상대방도 뭐 할 수 있죠? 채고할 수가 있죠. 철회,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고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해요? 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한 책임 해가지고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요건이 나오죠. 요건이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기억할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일단 디귿번, 상대방은 뭐 해야 되죠? 선이고 무과실여야 된다. 그 다음에 리을번, 무권대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행위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무권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요.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 무권대리인에게 뭐는 필요 없습니까? 고의나 과실은 필요가 없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선이고 무과시더라도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시험에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K라는 놈이 을을 기망했어요. 속였어요. 야, 갑이 너한테 땅 팔아달래 라고 속이는 바람에 을이 병과 만나서 대리인으로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을은 자신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여요. 그래도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됨을 주의하시고요. 넘겨보시면은 판례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기망행위로 자신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시더라도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와 있고요. 이번 책임의 내용,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물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상대방이 선택할 문제지 을이 선택할 문제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관계가 나오는데 일단 갑과 을은 원래는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갑이 뭐예요? 강 건너 불구경한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갑이 을의 행위에 대해서 추인하게 되면 그때는 사무관리가 됩니다. 사무관리라는 건 뭐냐면요,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사무관리라고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갑이 이 계약이 마음에 들어서 추인하게 되면 결국은 을은 갑의 땅을 팔아줄 의무 없이 남의 땅을 팔아준 것이니까 뭐가 되죠? 사무관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단독행위 무권대리가 나옵니다.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무효예요.
무효. 무권들이 아니라 뭐예요? 무효. 다만 승낙을 얻었거나 승낙을 해준 경우에는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되냐면 준용이 돼요. 교재는 우측에 뭐 능동대리, 수동대리 나눠놨지만 굳이 나눌 필요는 없고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형식상으로는 단독행위지만 승낙을 받았다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실질은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무권들에 관한 민법 규정을 뭐 한다는 거죠? 적용을 해준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무효입니다. 다만 승낙을 해줬거나 승낙을 얻어서 단독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의 무권들에 관한 민법 규정을 뭐 합니까? 준용을 합니다. 끝이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와 있는데 풀어볼까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맞죠? 2번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력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요거죠. 그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뭐하는 것으로 보죠? 거절하는 것으로 보고요. 3번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죠. 따라서 안 경우 악인데도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 3번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4번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할 그 효력이 생기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합니까?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 질문도 맞는 질문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